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김단비 추대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거세죠. 특히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오찬 현장으로 다 함께 가보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행들이 포착된 곳은 강남 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일행들은 여전히 전 씨를 각하라고 불렀는데요. 영부인께서 불도장 바로 준비해드려도 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불도장. 임자가 뭐하고 내가 얘기했지. 네, 전 씨는 크게 웃으며 대화를 주도했고 10명가량의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을 마친 이순자 씨도 흡족한 표정인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무리 없이 내려온 전 씨에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말을 걸었지만 바로 제압당합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이런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전 씨는 말없이 쫓기듯 식당을 빠져나가 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네, 12.12 군사 쿠데타 자축 파티를 한 거냐 이런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식당 직원에게 저희 취재 기자가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10만 원짜리 메인 세트에 그럼 여기에 추가로 뭐 또 드시진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10분 오셨다고 들었는데 100만 원 결제하신 거예요? 네, 뭐 축하 만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최소 10만 원, 뭐 20만 원 코스 소리가 오가는 걸 보면 호화 만찬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10만 원 상당 코스 요리에 와인을 곁들여서 5천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제가 12월 12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이제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저 5찬자리에 참석했던 최대창 공수여단장 그리고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당시 쿠데타의 주역이었는데 40년 전에도 쿠데타에 성공하고 와인을 곁들여서 저렇게 축배를 들었는데 하필 40년 뒤에 어제 똑같이 마치 그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는 듯한 오찬이 열렸던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문제인데 식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게 지금 와인에 뭐 코스까지 하면은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나는 전 재산 30만 원이다. 더 이상 가져갈 재산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난 셈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인데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독감이 심해가지고는 나 법원조차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네. 저렇게 건강하게 계단을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법원에는 못 가시는 건지 이 세 가지 점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찬을 포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식당 옆자리에 앉아서 쭉 취재를 했다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시간여 동안의 그 즐겁고 아주 떠들썩한 대화를 거의 한 80% 이상은 전 씨가 주도하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와인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과음을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내려오는데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취해서 그랬습니다. 취해서. 네.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한 12월 12일과 5월 18일에는 자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를 내서 네. 우리가 12월 12일 날 뭘 자축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원래 모임에 이제 김정한 목사가 이제 껴 있는데 네. 이 목사의 사정으로 어쩌다 보니 이날을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높은 걸 알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우리가 이걸 마치 12.12 사태를 기념하면서 만든 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만솔 부대변이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이렇게 우연적 사정으로 누군가가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다른 날짜로 모임을 잡아야 된다면 네. 최소한 12월 12일은 피하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2.12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노와는 별개로 전두환 씨와 함께 모였던 저 사람들은 12.12 사태를 자축하면서 뭔가 즐거워하는 듯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찬을 즐기고 특히 과거엔 골프까지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었잖아요. 네. 지난달 이제 전두환 씨가 강원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인들과 2시간가량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때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요. 또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이제 책임이 없다, 명령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영상에 이어서 당시 오간 그 대화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항상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진짜 재밌네. 이게 신고하셨잖아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 변호사님, 네. 오찬 때도 그렇고 골프 치는 모습 보니까 사실 재판 출석해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2, 3분 전 일도 잘 기억을 못하고 하루에 양치도 10번 이상이나 한다고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누워 있어야 될 병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골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2, 3분 전에도 잘 기억을 못하는 분이 네. 지금 저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5만 원권 잡히는 대로 팁을 다 전해주고 네. 그리고 골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점수 세는 게 복잡해요. 네. 분이. 저도 맨날 틀리는데 네. 캐디보다 더 정확하게 골프 스코어를 자기 본인 스스로 다 세고 조금 전에 그 12.12 관련 모임에서도 전두환 씨가 대화를 80% 정도 이어가고 아까 대화 나누면 동문서답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과연 물론 저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알츠하이머병을 걸리게 맞느냐? 네. 이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는 16일 또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12일 오찬에는 참석하고 16일 재판에는 또 불출석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는 이게 불출석 사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재판이 지금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냐면은 201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회고록을 내면서 거기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탄이라든지 거짓말쟁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돼서 2018년 5월, 작년 5월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작년에는 전혀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광주는 민심이 나빠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관할 이전을 신청을 해서 네. 기각되고 또 대법원 가서 또 기각되는 바람에 몇 달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보니까는 독감이어서 못 가요. 또 알츠하이머라서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실제로 불출석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속됐는데 왜 이런 경우에 정말 말기암 환자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주고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또 피해자 측에서 이 상대방이 잘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건강한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재판부에 내면서 이거 취소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저렇게 이만솔 대표에 의해서 건강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6일 날 만일에 불출석을 한다면은 진짜 이게 강제로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 4월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되자 검찰이 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예요.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16일 날 재판에는 불출석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네. 높습니다. 지금 기일도 좀 촉박한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번 기일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잖아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광주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돼야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양측에서 증인 신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증인 신문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일엔 끝나기 어려운데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저 영상, 그다음에 네. 골프장에서 멀쩡히 골프를 치고 있는 저런 영상들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불출석 허가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기일에는 이제 불출석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광화문 광장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12.12 사태 40년을 맞아 5.18 관련 시민단체가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내고 몸이 아파서 재판도 못 나간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느낀 시민들은요. 이 동상을 뺨을 때리고요. 발로 발차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이날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포스트잇을 이마 위에 붙였네요. 전두환 골프 못 치겠네 이렇게 비꼬는 그러한 메모를 붙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김단비 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네. 발로 차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제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저런 식으로까지 이제 본인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을 하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거의 90 다 됐잖아요. 얼마나 더 사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뒤에, 그러니까 죽음 뒤에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을지 천국이라는 게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의 모든 뭐 죄라든지 업보를 덜고 가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좀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사죄한다, 인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그런 분들하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